어른들을 위한 수학 9번째 시간. 이번 시간엔 로지스틱 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여기에 재생산 지수는 환자 한 명이 전파 가능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라고 설명되어 있고, 코로나19 재생산 지수를 2.5라고 가정할 경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해 가정한 것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코로나19 재생산 지수를 지난 시간에 가정한 것처럼 2로 둡시다. 하루 만에 2명에게 전파한다는 가정도 그대로 가져옵시다. 이럴 경우에 n번째 날의 총 확진자 수는 n-1번째 날의 총 확진자 수의 2배, 즉 신규 확진자 수에 기존 확진자 수를 더해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이 결과를 통해 n번째 날의 총 확진자 수는 3의 n-1제곱으로 구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3의 n-1제곱은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할 수는 있을 것 같죠. 두 번째 그래프가 좀 더 현실적인 그래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끊임없이 한 명이 2명에게 전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전파를 하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주변에 이미 전파가 많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이 이미 바이러스 감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재생산 지수가 작아지게 됩니다. 얼마나 작아질까요? 주변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아질수록 재생산 지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자 수와 관련된 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P는 전체 인구이고, 따라서 확진자 수는 전체 인구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P분의 IN-1이라는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이 식에서 2 곱하기 1-P의 IN-1이 새로운 재생산 지수가 됩니다. 이 재생산 지수를 관찰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감염자 수 IN-1이 0인 경우에는 1-P의 IN-1이 1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재생산 지수는 2가 됩니다. 즉, 처음의 재생산 지수는 2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전 감염자 수 IN-1이 커지면서 P분의 IN-1 값이 커지게 되고 1-P분의 IN-1의 값은 1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생산 지수 2 곱하기 1-P의 IN-1 값은 2보다 작게 됩니다. 재생산 지수가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작아진다는 사실이 추가됐으므로 다음 식은 좀 더 현실과 비슷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총 확진자 수, n번째 날의 총 확진자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변의 in-1을 좌변으로 이항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좌변 in 빼기 in-1을 1분의 in 빼기 in-1이라고 쓰고 1은 n 빼기 n-1과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씁니다. 이제 이것을 델타 t분의 델타 i로 씁니다. 참고로 델타는 간격 또는 증가량 또는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t가 1에서 3까지 증가했다면 델타 t는 3 빼기 1로 2가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의 증가량 in 빼기 in-1을 델타 i로 썼습니다. 시간의 변화량 n 빼기 n-1, 즉 하루가 되겠죠. 이것은 델타 t로 썼습니다. 델타를 활용한 시 이 식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냅니다. 즉 아주 짧은 시간에 대해 생각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므로 이전 확진자 수와 지금 확진자 수는 거의 같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므로 확진자 수 증가량이 미미할 것이고 이것은 그냥 확진자 수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 변화율 델타 t분의 델타 i는 순간 변화율 dt분의 di가 됩니다. 이것이 미분의 개념입니다. 이것으로부터 dt분의 di는 i 곱하기 2 곱하기 1-p분의 i라는 식을 얻고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으로부터 i라는 문자는 모두 좌변으로 몰고 t라는 문자는 모두 우변으로 몰아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좌변의 분수를 변형해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적분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고, 처음 확진자 수가 1명이었죠. 그래서 t가 1일 때 i가 1이라는 사실을 대입하고, p가 1보다 크다, 매우 크다라고 가정하면 p분의 1은 거의 0에 가까운 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c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좌변을 계산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 우변에 c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얻었죠. 이제 로그의 정의를 활용해 다음과 같이 쓰고, i를 t에 대한 식으로 쓰면 다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t시간의 총 확진자 수를 계산하는 식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익숙한 꼴인 yx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것을 변형하면 이거와 같이 변형할 수 있습니다. p가 특별히 10인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로지스틱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가 좀 더 현실과 가까운 그래프라고 했던 다음 그래프와 비슷하게 느껴지시나요? 자, 그래프 그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기는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으로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은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있습니다. 지오지브라 화면인데요. 이 화면의 입력창에 다음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위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위 그래프가 로지스틱 곡선이 됩니다.